자, 논리적인 결과를 부여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여하기죠.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선택권을 주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어떤 약속을 같이, 규칙을 같이 정하면 다음에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어때요? 지난번에 아빠와 같이 규칙을 정하지 않았냐. 우리가 규칙을 지키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어떤 규칙을 정하거나 논리적인 결과를 부여하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가 정한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벽에 이렇게 낙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엄마 아빠에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 자, 그런데 다음에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네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둘째, 그래서 자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셋째, 자녀에게 부과하는 논리적 경과에는 반드시 논리성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성입니다. 그릇된 행동과 관련된 것. 네 번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선택권만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선택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이 엄마가 다른 가정에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집에 와서 둘째 딸아이에게 뭘 잘못했는데 밖에 나가라. 그러니까 저녁에 어두움이 있는 그 저녁에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더 걱정이 됩니까? 부모가 더 걱정이 됩니다. 부모가 실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택권을 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호하고 조용한 어조로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감정이 고조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단호하게 지시하기, 논리적 결과 부여하기는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해야 되지만 조용한 어조로 약속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훈육할 때 화를 내면서 하니까요. 그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런데 왜 아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낸 걸 가지고 이야기가 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일단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서는 그 결과를 실행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중학교였을 때에 이제 그 집과 학교가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태워다 주기도 하고 태워오기도 하고 또 학원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차량 봉사를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저한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빠가 늦었다고. 그래서 참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떨 때 아이가 늦을 때도 제가 참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했는데 오히려 아빠가 봉사하는 아빠에게 늦었다고 화를 내니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P 배운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어, 차량 운행을 해주지 않겠다. 이제 너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된다. 그러나 급한 일이 발생했거나 꼭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럴 때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마. 그런데 아빠도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와줄 수는 없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습니다. 아이가 기분 나빠하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학교에서 태우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빠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우러 갈 수 없다. 버스를 타고 와라. 아이가 전화를 탁 끊어요. 그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뒤로는 이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 지금 태우러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태우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태워다 줍니다. 그러나 제 일로 바빠서 갈 수 없을 때는 지금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우러 갈 수 없어. 그렇게 합니다. 좀 서운하지만 아이는 거기에 또 적응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필요할 때 태워다 주면요.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그 결과를 꼭 실행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굉장히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책임감을 길러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시험해 본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약속을 하긴 했지만 정말 아빠가 그렇게 할까? 엄마가 그렇게 할까? 간을 본다고 그러죠. 자녀가 부모의 간을 본다고 그러죠. 만약에 부모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하기만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임형, 그런 심부름꾼형 그런 부모 역할을 한다면 훈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길러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로 논리적인 결과를 경험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단호하게 지시하기,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 했는데도 금방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기회를 주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습관이 되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를 배우러 갔는데 피아노 선생님이 이렇게 쳐야 된다고 알려줬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내가 치면은 피아노 선생님 치는 것처럼 그 치어집니까? 아닙니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그래서 어떤 그릇된 행동과 관련된 논리적인 결과 부여하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각자 생각해 보시고 좀 어려움이 있다면 좀 댓글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논리성이 있는 논리적인 결과를 부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좀 댓글을 달아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서로 도움을 좀 주고 저도 좀 댓글에 댓글을 달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